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해당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2차 전지가 엄청난 급락세가 나타나게 됐었죠. 관세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IRA 폐지 그런 이제 우려들 때문에 당장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2차 전지 종목들의 폭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잡아 보셔야 되느냐, 이걸 찍어도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좀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 관련된 투자 전략들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서 종목들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캐즘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느덧 이게 이제 좀 끝이 나려고 하고 있겠죠. 작년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겠고요. 시장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 전방 산업이 이제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같은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회복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이런 판매량 반등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계의 약진이 특히나 눈에 띌 수가 있었겠는데, 지금 현재 업계 분석으로는 중국 2차 전지의 글로벌 점유율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가 없다. 이미 6, 70% 이렇게 쳐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쳐버리면 독점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에 대한 공급망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주가를 한 달 동안 폭락시켰었던 악재가 나올 것들이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 저점 찍었고요. 포스코 철강과 2차 전지 실적의 개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대중 공급망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에 있어서 핵심 수혜 받아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악재입니다. 유럽 1위 2차 전지 소재 기업 유미코어가 있습니다. 다시 아실 거예요. 벨기에 이제 기업이죠. 광물, 그러니까 양극재만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광산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코발트 같은 주요 광물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럽의 이제 2차 전지 기업 중에서는 1위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유미코어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해 가지고 성장을 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에만 이제 유미코어 매출이 20조 이상이 기록이 됐었죠. 현재 이제 유미코어는 중국이 지금 주름 잡고 있는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기 전에 과도기적인 기술이지 이게 대세가 될 수가 없으며 3원계 배터리가 결국에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LFP 기술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년, 2027년부터 해가지고 유럽 내에 판매가 되려고 하는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간 이 배터리의 현지 조달 조건, 그러니까 유럽 영내 생산 조건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사실 유럽 영내에서 원자재를 채굴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양극재를 제조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는데,
특히나 유럽 시장이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는 중요하죠. 3대 시장인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이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전부 다 먹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과 피튀기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런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지금은 싸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이러한 리사이클링 경제성, 그리고 중국의 이런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기차를 타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좀 덜 오염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면서 이 전기차 산업이 커지고 있게 되는데, 사실 중국의 전기차라고 하던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조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너무 심각하게 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싼 거고, 근데 지금 향후 2, 3년 내에 중국의 이러한 배터리 기업들의 그런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 리사이클링의 비중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5년에서 10년 내에 배터리 원자재의 절반을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LFP 같은 경우는 코발트 같은 비싼 광물이 들어가지 않죠. 리튬과 이제 철, 그리고 인산, 이런 이제 특히나 철이나 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이제 원자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코발트 같은 이런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싼 광물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에 대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LFP가 만약에 배터리가 망가졌다, 이제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활용을 안 하고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추출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리튬 정도인데 굉장히 경제성이 낮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이 생산 단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랑도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2차 전지 구조조정 시기 이후에 3원계 배터리의 부활이 예상이 되고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3원계 배터리 쪽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겠죠. 이 3원계 시장이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이 3원계 시장을 싹쓸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장담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2, 3년 정도 동안에 진행이 되었었던 중국의 그런 압도적인 점유율 확대가 3원계 쪽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그런 이제 확률들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미국 완성차 빅3, 이제 제너럴 모터스부터 해가지고 포드,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까지 이어지게 되는 완성차 전통의 강호들이죠. 올드보이들. 지금 이 빅3가 지금 미국 시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어요. 중국 시장. 이 중국 시장에서 제너럴 모터스나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겠고, 특히나 중국 정부에서 중국 시장의 완성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 지리자동차 이런 기업들과 이제 합작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지금 비아디 같은 이러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제너럴 모터스 이런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박살이 나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영영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있는데, 심지어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거 아닐 것이다 통과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던 IRA 법안의 축소가 담긴 세제 법안이 결국에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IRA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2030년 넘어서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가 됐는데, 내년까지 2026년 이후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 기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생산세 공제 같은 경우도 내년 이후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현재 미국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전환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빅3, 그러니까 완성차 빅3가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가 국내 배터리 3사와의 합작 법인 같은 경우도 취소를 한다라고 하던가 축소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하회할 수가 있을 정도로 박살났죠. 심지어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지금 이제 트럼프 내각 합류하고 나가지고 미국이던 유럽 시장에서도 작살나고 있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희망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테슬라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안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IRA 법안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어렵다. 이런 이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미국이 이런 전기차에서 다시 내연기관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현재 전 세계 3대 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미국 그리고 중국 여기에다가 이제 유럽연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3대 시장 중에서 중국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전기차 점유율의 후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앞서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시장인 수백 수천조 원짜리 시장인 완성차 시장을 주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친환경 정책이 가장 강력하죠. 탄소 중립 정책을 유지시킬 것이고 내연기관에게 유럽연합 내에서 EU 영내에서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내연기관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연기관차가 수출 시장으로 중국이나 유럽연합으로 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 전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유지를 하고 있는 전기차 정책의 후퇴는 지금 내년 중간 선거 전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전에 전기차 육성 정책이 다시 나올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바이든 쪽으로 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IRA 법안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육성 정책이다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억제고 있었던 악재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이고 다가오고 있는 거는 이제 호재밖에 없겠다. 그래서 최근 한 3, 4년 정도 사이에 가장 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글로벌 IB, 골드먼삭스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 수출이 현재 정점을 찍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홀딩스의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겠죠. 최근에 이제 철강 사업 부분 수익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중국의 저가형 후판, 중국산 후판 쪽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덤핑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유럽이던 미국이던 해당 부분에 규제를 시작을 하기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한국산 선박 조선 쪽에 이제 주문량이 급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조선 슈퍼사이클의 이제 수혜가 받아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의 또 2차 전지 부문 같은 경우도 나올 악재가 다 나왔죠. 현재 주가의 최악이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최근 2차 전지 소재 쪽 1조 투자 진행을 하게 됐었죠. 전기차 캐즘 이후에 세계 1위 2차 전지 기업의 등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현재 업체들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산업의 저점을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업계 1위가 적자를 기록했다 라고 하면은 해당 시장이 완벽한 그런 저점을 찍은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실제로 이제 작년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 때 실적 적자 전환이 되게 됐었죠.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업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 삼성전자가 적자를 찍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업계 1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전부 다 이제 적자를
찍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최악을 지금 지난 상황에서 반등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런 힘든 시기 때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확대를 시킬 수가 있겠죠. 회복 국면에서. 글로벌 전 세계의 이런 중국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견제 트렌드는 지속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산 철강 그리고 배터리는 미국과 유럽으로의 진출이 제한이 되고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중국 외에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가 중국 배터리 비아디 기업 CATL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전기차 부품들 이런 거 이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과의 협력을 끊어내고 다른 이제 협력 업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도 테슬라 쪽과의 직거래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미국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2차 전지, 배터리 부품까지 이어지는 풀커버 전략들이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짱짱한 현금 창출 능력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든 전기차든 신사업들 투자가 굉장히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 DX입니다. 무인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030년까지 생산 라인 자동화에만 20조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해당 부분들 지금 포스코 DX 쪽에서 싹쓸이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겠고요. 현재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차와 함께 미국 현지 시장의 철강 지금 이제 이 철강 그 공장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도 자동화 수혜들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지금 포스코가 철강도 진출하고 있겠고요.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2차 전지도 진출을 하고 있겠죠. 양극재 공장들. 그래서 이 북미 지역의 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자동화율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 쪽에서 이러한 이제 수주 독점적으로 좀 싹쓸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로봇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업계에서 피지컬 AI, 엔비디아 피지컬 AI 이쪽으로도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일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럽 지역 현재 리사이클링 수혜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 공장 공동 건설하게 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인디애나 리사이클링 상업 운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거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적자 전환됐죠. 다른 2차전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 실적 정상 궤도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매출 회사 측에서 2배 이상 급증할 거다 자신 있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무료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신풍제약 한 이틀 만에 2거래일 만에 20% 30%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최상단으로 가시면은 T로 시작한 이제 링크 올려놨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모두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